네, 국민의힘이 지난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면서 현장 상황을 흐리게 했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오늘 열리는 부울경 합동연설에 참석을 막겠다고 했지만 전한길 씨는 참석을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 계획인지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보였던 행태 네.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당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예.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극우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 하면서 좀 격돌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날도 어떤 동영상에 전한길이라는 이름이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격분을 하신 건데, 작년에는요, 전당대회 때는 모 지역에서 또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죠. 예.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종종 이런 게 있지만, 그때마다 잘 대응하면은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을 흐릴까봐 저희들이 조심하죠. 그때도 제가 현장에 쭉 있었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들하고 특히 정점식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이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우리가 잠시 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아나운싱을 한데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요. 대개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제지를 하거나 증심하면 퇴장을 요구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포커스가 딱 맞춰진 거죠. 그래서 근데 아마 잘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사회적 저명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면은 더 이상의 그런 건 없는데 그분이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만 자기가 명예감이 강한 분이라 어떤 이럴까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도를 보면 전한길 씨가 다른 언론사 비표를 갖고 입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래요.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이게 당원 자격으로 아니라 언론 자격으로 입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물론 모 지방 언론의 비표를 이분이 이제 요구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전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허용한 언론인으로서 들어오신 건 아닌데 어쨌든 언론인 자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당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원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언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그러나 언론도 도를 너무 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혹시 선관위 차원에서 전한길 씨에게 비표를 제공한 그 언론사 왜 그랬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대구 시당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어요. 어떤 언론사가 전한길 씨한테 비표를 준 건지 이거는 파악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들 입으로 들은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추적한 결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보통은 언론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대하고 좀 룸이 많았는데 부산보다는 죄송하지만 언론 부분도 정상적인 이렇게 우리가 등록된 언론사 또 배포된 비표받은 분들은 그러실 리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정리했다는 게 어떻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비표라든지요. 비표 내줄 때 그분들의 신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실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지금 부울경 합동연설이 열리잖아요. 네네. 지금 그 전한길 씨 입장을 막을 수 있나요? 글쎄요. 아마 외부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법에 관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입장은 아마 지난번에도 당원으로서는 안 되는 분이고요. 그때는 대구 경북 당원들만 들어오는 거니까요. 언론사도 우리가 정식으로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기 측에 잘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아, 설득을 한다. 네, 점대는 어르니까 이제 일단 위원장님 지금 통신 네.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지금이 좋습니다. 그 네, 상태에서 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네,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그 합동연설에 전에 전환길 씨하고 접촉을 해서 아주 좀 그만 좀 하셔라 혹시 이렇게 설득 작업이 좀 있었습니까? 아, 이게 지금 그런 업무를 저희 우리 사무처가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네네네.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장 관리를 네, 용역 업체들한테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그냥 맡기지만 말고 우리 사무처에서 그 핵심되는 부서와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좀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용역업체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난주에 일은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이후 조치가 궁금한데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전환길 씨도 고발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그때는 뭐 거의 폭력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윤리위에서 적절히 이건 당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형사 고발까지는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다? 네, 어제 논의했는데 거기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인데. 네네. 지금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4일에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 일단 징계 결정이 14일로 미뤄졌는데 그 14일에도 결론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본인의 소명 기회를 꼭 드려야 되고요. 네. 또 법률 검토를 하고 또 전례도 찾아보고 해서 윤리위에서 아마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네. 이 시간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일부가 전환길 씨 등 보수 유튜버가 열었던 합동 토론회 나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갔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어버리면 전환길 씨 징계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윤리위원회는 독립해서 거의 사법부 노릇을 하는 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억측하실 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면 징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독립해서 늘 업무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전대는 8월 22일이잖아요. 네네. 8월 22일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일단 14일에 하는데 이날 결론이 안 낸다라고 한다면 20일 이후로 그러니까 징계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이 미뤄질 수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윤리위원회가 적절히 잘 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 전환길 씨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야 되겠죠. 네,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전당대회가 우리는 축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미스러운 게 간간히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도록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조그만 일 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잘 봐서 봉합하고 또 서로 이제 우리 다 당원들 아니겠어요. 당원들의 그야말로 참 큰 대회고 큰 그야말로 제전인데요. 그래서 잘 정리하면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좀 종합해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보들의 이름 석자보다 전환길 씨 이름 석자가 더 많이 운이 되고 보도를 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거는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요번에도 저 먼 발치에서만 봤거든요. 봤는데 그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는 다 당원인 이상은요. 하나의 근데 저희들이 지금 옛날 당원들은요. 그 당원 교육도 있고 또 입당할 때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정말 선량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당원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고 입당의 자유라고 아주 넓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다다듬어지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그 이견 없이 나오는 진단이 전당대회 네. 구도가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진단에는 누구도 이견을 안 달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에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후보들의 선택과 입장 정리인데 우리 당원과 국민이 그거의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네네네. 늘 우리는 상대방 후보를 볼 게 아니라 우리 당원과 국민을 바라보고 네. 유세도 하시고 정견도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표 아니겠어요, 우리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반영이 되겠죠. 또 하나 그 내란 특검이 어제 조경태 의원, 김혜지 의원을 네.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자,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 이 조사가 일정하게 혹시 그 당대표 경선 흐름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세요? 그 특검은요, 일반 검사하고 달라서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후보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방해가 안 되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건 네. 정당한 반발이도 혹시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건 정치 행위의 일부니까요. 그러나 안철수 의원도 사법 절차나 이런 데에 늘 존중하는 분이니까요. 예. 다만 그 시기가 오늘 전당대회인데 오늘 부르신다든지요. 이러시는 거는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정치원로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명단이 네, 발표가 네.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여론이 좀 따가운 걸로 저도 뭐 언론 통해서 보는 입장이지만요. 네. 그래서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긴 한데 이게 즉각적인 당과 대통령 지지도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종래 늘 논의해왔어요. 일반 사면이 아니고 특별 사면은 너무 정치적 고려가 사법부의 판단을 우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네. 비판이 있어 왔는데 네. 글쎄 이번에도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역시 국민의 판단이 금방 따라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셨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좀 일반론 말고 특정해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그 특사 대상에 포함이 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긴 부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라는 네. 걸 저도 느끼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사면이 되신 후에 국민에게 잘 봉사하시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하나만 더요.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보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제 거기에 어떤 사면 요청 대상으로 넣었던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번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물론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나중에 이거 처리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당 대표로서는요 곤욕스러운 일이시지만 당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지 않으실 수 없지 않았나 싶은데 전에도 그런 예는 종종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서로 비중을 맞추고 또 우리가 비판하는 면이 있으면은 그 점은 우리는 또 자제하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여러 경로와 또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하고 그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아마 당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봐야 되겠죠. 당 차원으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한 행동이죠. 네네. 근데 문제는 전에도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네. 전에도 대표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근데 이거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정치권 의견을 늘 내는 것은 그래 온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마 그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그 사면에 대해서 강하게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반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예요. 당 대표로서 또 우리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당에 기여했던 분들이고 이런 면을 봐서 예. 그런 입장을 내는 동시에 예. 또 그러니까 뭐라고 볼까요? 이게 사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네. 그런 본인들의 의사 같은 것을 전달하는 입장,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네. 사연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공당으로서 얘기가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라고 사과 입장을 밝히셔서 네네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한 것이죠. 네,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까지 좀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을 했고 재판에도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은?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마 본인도 평생을 사법부에 넓은 의미의 검찰에 계시고 사법부에 계셨던 몸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히 잘 대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고, 근데 보통 이게 본인은 근본적으로 일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도 사법 절차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면 법 절차에는 응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적절한 방법으로 응하셔야 되겠죠. 적절한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밤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위원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로. 근데 저도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죠. 부부를 동시에 수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간격도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당황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게 특검이라 그래요. 이게 특검이라 시간이 쫓겨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